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 고시원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전에 이제 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고, 이번에는 이제 서울시 고시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법의 내용과 그다음 조례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법령 정보를 한번 보시면은 서울시 이제 건축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가 있고, 제3조의 이 다중생활시설의 건축 기준이라고 별도로 있는데요. 03조 제5 및 별표 1호 제4호 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 그리고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생활실 면적은 전용 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되고요. 전용 공간에 개별 화장실이 포함된 경우에는 9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용 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의 크기는 탈출 가능한 유효폭 0.5m 이상, 유효높이 1.0m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의 사이즈와 창문의 사이즈가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조례는 서울시에 소재한 고시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고시원 거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안심 고시원 인증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안심고시원 인증제라는 것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안심고시원 인증 기준을 충족한 고시원에 대해서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그 비용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안심고시원 인증을 받은 고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심고시원에 대한 건축 개조 비용, 안심고시원에 대한 냉난방 비용, 그 밖에 안심고시원 시설 개선과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을 이제 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안심 지원. 고시원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그리고 유효기간은 제5조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60일 이내에 해당 고시원에 대한 재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5조 2호에 따른 절차를 통해 재인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의 취소 부분이 있는데, 시장은 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고시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증을 받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안심고시원 인증 후 인증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폐업, 부도, 영업 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시원 인증이 철회된다, 취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은 안심고시원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고시원의 운영자에게 사전 통보를 하고, 사전 통보 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서울시 고시원에 대해서 별도 기준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봤고요. 다른 것과는 다르게 사실상 이 내용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별 면적이 우선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실별 면적이 정해져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전용 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외기라는 거는 실외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물에서 실을 배치할 때 중복도로, 예를 들어서 복도가 이렇게 있고 고시원으로 사용된 실이 있으면 이쪽이 외부예요. 외부면 사실상 실을 이렇게밖에 쪼갤 수가 없다라는 게 돼버리죠. 외기에 접하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공용 공간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기존에 이제 그 고시원들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없는 고시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외기에 접하지 않는 복도에 창문이 없는 형태로 많이 설치가 됐었는데, 전용 공간에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부분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인증 지원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은 별도로 지금 고시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인증을 받아 가지고 뭐 개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냉난방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서울시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